안녕하세요. 성공 멘토 박정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편안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꿀을 빤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꿀을 빤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어떤 뜻일까요? 편하다,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결과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꿀을 빤다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군대에서 뭐 땡보다, 땡보직이다, 꿀보직이다 이런 얘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잘 아실 것이고 또 군생활 하는 동안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군대 이야기를 짧게 드릴까 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군대 얘기냐? 여성분들이 특히 듣기 싫어하는 군대 얘기냐 싶지만은 오늘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이나 또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분들까지 모두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힌트가 되고 열쇠가 될 만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군대를 되게 늦게 갔어요. 제가 27살 때 군대를 갔습니다. 그것도 병으로 갔어요. 장교가 아니라. 저는 석사학위를 받고 27살에 군대를 갔는데요. 다행히 이제 좀 후방부대 쪽으로 가서 육체적으로는 많이 좀 힘든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다만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늦은 나이에 가다 보니까 행동이 좀 굼뜨고, 입대를 딱 했는데 이제 말년 고참들이 저보다 4 살, 5살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좀 그 친구들에게, 그 고참들에게는 제가 눈에 가시 같고 되게 좀 부담스러운 존재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적도 많이 받고 저도 열심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적응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에게는, 이제 군대를 간 분들에게는 이제 휴가가 주어지죠. 휴가나 외박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이등병 때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응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자주 휴가를 나가는 걸로 풀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휴가를 자주 나가다 보니까 적응을 해야 될 시간들이 있잖아요. 군대 뭐 이등병이면 이등병, 일병이면 일병. 어느 정도 이제 군대에 대한 그 적응과 일과 이런 일이나 생활을 좀 적응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저는 현저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군대에 있는 시간 1분 1 초가 생지옥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난감한 거죠. 휴가는 거의 다 썼지. 남아 있는 군 생활도 그때 계산해 보니까 얼추 1년 반 정도나 됐어요. 참고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원래 26 개월로 입대를 했는데 이제 그 단축 그 뭐죠? 군 복무가 줄기 시작해서 저는 이제 26 개월에서 3 주가 빠진 25 개월 1 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약 뭐 2 년이 조금 넘는 2년 1 개월 정도 되는 군 복무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때 한 일병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남은 휴가도 별로 없었고 남아 있는 군 생활은 1년 반이나 남은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이 생지옥을 어떻게 1년 반이나 견뎌야 되나.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 갖고 진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때가 잊지를 못하고 이 사건이 저의 인생을 많이 바꿔 놓았던 좀 중요한, 좀 어떻게 보면 좀 분기점 같은 전환점이 되는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주말이 돼 갖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쉴 수 있었어요. 뭐 사실 이렇게 좀 계급이 낮으면은 주말에도 청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뭐 편히 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더 이게 부대에 있는데 이렇게 좀 걸터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낙심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린, 이제 1년 저보다 먼저 이제 입대한 그 고참이죠. 한 5살 정도 어린 친구였는데 저한테 와서 이제 물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 친구죠.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가 갑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정혁아, 나 너 얘기 다 알고 있다. 너 휴가 거의 다 썼지. 너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어떡할 거니?" "아유, 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뭐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근데 이 고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좀 얘기를 해
난 너에게 해 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너는 여기서 즐겁게 보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여기 안에서 뭔가 좀 즐겁게 지내는 이런 그 방법, 그런 궁리 이런 생각을 안 해 봤던 거야. 그래서 전 진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자꾸 그 고참의 이야기가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안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 나의 자존감이나 나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게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지겹고 싫고 하던 뭐 청소라든지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근무를 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게임을 풀듯이 좀 더 잘해 보고 싶었어요. 청소도 이왕이면 좀 잘해 보고 싶었고 좀 이왕이면은 뭐 근무 설 때도 좀 더 잘 서 보고 싶었고 또 근무 서다 보면 지겨우니까 고참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 보잖아요. 그때 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눠 보고 하면서 되게 충실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이렇게 재밌는 구석들도 많고 또 이렇게 적응 못 했던 그런 나이 많은 그런 후임병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인생 경험도 많고 그리고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학과 조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례도 있고 정보도 있으니까 어느덧 제가 그 고참들의 인생 상담, 뭐 커리어 상담, 뭐 진학 상담 이런 거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군대 생활도 즐거워지고 또 그 부대 내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되게 좋게 났어요. 그전까지는 나이 많은 그냥 어리버리한 나이 많은 후임병 뭐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위트 있고 재미있고 경험도 많고 똑똑하고 또 아주 생활 잘하는 그런 병사다. 그렇게 해 갖고 오히려 고참들이 휴가를 추천해 줬어요, 그러니까 소대장님이나 중대장님한테 가서 우리 박정혁 후임병 잘하고 있으니까 휴가 좀 보내 달라. 그래서 제가 휴가도 몇 번 많이 나갔어요, 그분들 덕분에. 물론 저는 그분들한테 뭐 잘 보여서 휴가를 나가려는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1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휴가도 나갈 수 있었고 또 휴가를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됐어요. 사실 군대는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휴가를 나가려면은 뭐를 잘해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태권도를 잘해야 되고요. 사격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공식적으로 어느 부대든지 태권도와 사격을 잘하는 병사에게는 휴가를 많이 주죠. 그리고 이게 군인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태권도도 못하고 사격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나갈 길이 없는데 다행히 저희 부대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뭔가 그 병사들의 좀 이렇게 자유 시간이나 이럴 때 좀 더 알차게 쓰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는 걸 좀 권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능력 시험이라든지 뭐 워드 프로세서 이런 시험들에 응시를 해 갖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붙어 갖고 뭐 길지 않지만은 이렇게 숨 한번 돌리고 올 정도의 휴가들을 자잘하게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제 보직이 원래 행정병인데 제가 제대할 때 제가 나간 휴가 외박을 전부 다 더해 봤어요. 계산해 봤어요. 며칠이나 나갔나. 물론 제가 뭐 연회병사나 아니면 무슨 취사병이나 조교처럼 휴가를 많이 나갈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저희 부대에서 휴가 나간 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얼추 상위 10% 안에는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 무슨 군대 철진한 얘기 하고 있냐 싶지만은 저는 이때 상당히 많은 걸 얻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27 살의 늦은 나이로 군대 간 거. 그리고 이등병이나 이럴 때 휴가를 다 써 갖고 1년 반이나 그냥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소위 말하는 꿀 빠는 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 이왕 고생할 거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하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고요. 저는 이때의 경험이 이때의 그런 사건들이 저의 인생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하는 동안 꿀 빨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조직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잘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능력이 좋아서 잘했겠습니까? 제가 스펙이 좋아서 잘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꿀빨 생각을 안 하니까 충실하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들이 모르는 것도 발견하고 새로운 기회도 발견하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직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생활하고 이직하면서 많은 인맥을 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얘기들이 여러분께 와닿을 수도 있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요즘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20대 30대 분들 지난 7 년간 정말 많은 분들 만나 보았습니다. 직장인들도 많이 만나 봤고요.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꿀만 빨고 싶어해요. 물론 이해돼요. 여러분의 심정 이해되고 그 꿀 빤다는 게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편하게 가고 싶은 거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꿀 빨고 너무 또 이렇게 힘든 거 피하고 나는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고 이런 거에만 빠져 있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삶의 문제들, 또 직장에서의 문제들 여러 이런 것들을 단 하나도 풀 수가 없어요. 진짜 1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꿀 빠는 거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리고 의외로 깊이 푹 들어가 보면 별게 아니에요. 다 돼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저리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순간 좀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힘들고 또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좀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 또 공지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그동안 이제 일 주일에 한 편 정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7 월부터 7 월과 8월 이 두 달 동안은 제가 영상을 그래도 일 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기회 될 때마다 자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찾아갈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